예,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가짜뉴스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뉴스타파 기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얘기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아니지 커피를 줬냐 안 줬냐 등등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 그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대한민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방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이건 가짜뉴스냐 아니냐. 처음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 엄청나게 험악한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그럼 아사히 신문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왜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미온적인 것인가?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뉴스타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명하기를 바랍니다. 그 대통령 말 맞다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할 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박문진 이사회와 방통위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입니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카르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유행어가 한 2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한 7월, 8월 달에는, 6월, 7월 달에는 카르텔 가지고 엄청나게 또 얘기하셨어요. 그게 제일 먼저 카르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마도 사교육 카르텔, 그렇죠? 그리고 나 시민단체 카르텔,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제 과학기술계 카르텔까지 얘기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완전 7월 달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어떤 단어가 쓰이는 줄 아세요? 반공 전체주의.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반공 전체주의 입각해서 R&D 예산을 다 드러내라. 이런 과학기술계 메카시 광풍이 불 뻔했어요. 마치 과거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을 소위 그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단죄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나친 억측이죠? 그렇죠?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어요. 과학기술 현장에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건 저의 억측이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좋아요. 그 정치적 수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은 정치적 수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언어와 행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그 행정부의 언어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이 법률 위반이다라고 얘기해서 법률 위반 명백해요.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총리한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총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회의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 부정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만 내부 행정 절차를 했을 뿐입니다. 내부 행정 절차를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그 내부에 그냥 정보 교환하는 것이지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지금 정부가 무능한 거예요. 왜 이 사단이 벌어졌냐?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6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7월 달인가 그때 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었고 취임이 5월 달에 했으니까 재정전략회의가 당연히 늦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원래 재정전략회의는요, 늦어도 5월 전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음에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에 기본적인 부처가 이런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전에 대통령이 지침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정전략회의가 6월 28일에 열렸어요. 그러니 그 전에 진행됐던 절차들이 다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단적으로 하면 대통령의 무능이 범한
참사인 거예요. 재정전략회의를 한 5월 달에 하셔서 지금같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상한 정치적 수사인 카르텔과 결합해서 빚은 위법한 상황, 참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뭘 제대로 짚었으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보수주의자의 가치예요. 그런데 내용도 이상해, 절차도 어겨. 그럼 행정의 안정성이나 법적인 안정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뭐 이제 좀 지나면 다 바뀔 텐데 뭐. 대통령 한마디면 뒤집을 텐데 뭐. 우리가 굳이 뭐. 예.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저는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6월 26일 날 국가심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는 각 분과별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8월 22일 날 국가심 회의를 의결하기 전에는 8월 18일인가? 딱 한 번 회의했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그 국가심 위원들이나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자괴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몇 달간 고생해서 만들었던 그 안들이 6월 28일 날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다 뒤집어져 버렸는데, 아니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이걸 의결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뭐 하나만 한 얘기, 뭐 효율화 등등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이상입니다.